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성대 미술관 전시실에서는 도예가 이기주 선생의 흑인생 30년을 돌아보는 회고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성대 출신 도예가들의 모임인 경성도예가회의 12번째 정기전과 사회교육원 문화생들의 작품전인 불의익은 흑전이 함께 열려 청사 선생의 회고전을 더욱더 빛나게 했다. 한국 현대도예의 모체가 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기주 선생. 선생은 처음부터 도예가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대학 시절부터 촉망받는 조각가로서 활동하다 졸업 후 국전에서 흙으로 빚은 조소 작품을 10여 차례 출품하면서 흙과 불의 묘미를 깨닫게 됐다. 이때부터 청사는 도예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30년의 세월을 흙으로 빚어낸 도예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도예가로, 또 한편으로는 후학을 양성하는 교직자로서 보내게 된다. 이번 회고전에서 그의 작품과 함께 전시된 후학들의 작품에 남달리 애착을 보이는 청사의 모습에서 자신의 생을 흙과 후학에게 바친 한 노예술가의 깊은 철학을 볼 수가 있다. 이 작품은 커다란 발, 그래 대발의 하단부를 고대를 붙이는 대신에 자연스러운 돌을 연상하거나 또는 고목의 부분을 연상시키는 다리를 달아 주어서 이를테면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그런 그 의도가 엿보이는 이런 작품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를테면 2조 중기로부터 지방료에서 만들어진 분장토를 쓴 분장기법의 그 종과 그 다음에 식힘사발, 그 다음에 주전자 인데 옛날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고 현대적인 장비와 그리고 현대적인 현대적인 어떤 그 재료, 물론 가공, 현대적인 어떤 기계를 통해서 가공된 재료를 사용을 해서 옛날 것의 그 특질을 보다 더 살려내는 그런 그 그릇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아리 모양입니다만은 항아리 표면이 마치 오래된 단해의 바위 절벽처럼 생겨 있는 것으로 변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백분장토를 귀알로 바르고 그리고 이나문을 찍어서 우리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창조적인 그러한 작품으로 연출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연적 가운데에 이 오리형 연적이 있는데, 우리 대학원 1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도자기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를테면 문화상품을 개발을 했죠. 고려시대 거는 아주 그 유일하게 약 10cm가 조금 상회하는 오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학생은 오리의 좌웅을 두 개를 이를테면 수컷은 좀 크고 암컷은 작게 만들어서
또 장등에 달려있는 액세서리들을 조금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바꿔서 만드는 이런 그 형태가 되겠는데, 아마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곳 관광지에서 문화상품으로 아마 그 공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집니다. 청사 이기주 선생은 80년대부터 90년대에는 전통 도예 제작에 몰입해 기장의 등요를 직접 만들어 차를 마실 때 필요한 차 도구들을 제작해 차 문화 보급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러한 일련의 차 도구들은 주로 본인의 창의적인 소성 방법으로 새로운 백자색을 창조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차원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전통 차원을 새로운 조형 감각으로 표현했다. 이기주 교수님은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조각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각을 통한 흙의 작업에서 전통 도예와는 조금 다른 교육을 계속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도예에 의한 도자기의 교육보다 조각에서 오는 볼륨감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 형태적인 문제, 그다음 흙에 대한 접근 방법들이 전통 도예에 의한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대 미술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 도예에 있어서 흙에 접근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아주 절묘하게 절충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점들이 지금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에는 왕성한 작품 제작과 더불어 외국에까지 그의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다. 1996년에 일본 도예의 숲에 초청돼 제작된 비파호, 화신, 축제의 밤 등 창사 작품 3점 중 현재까지도 2점은 일본 도예의 숲 야외 전시장에, 1점은 실내에 보관돼 전시되고 있다. 때로는 일본 국내 다른 전시관에 대여되거나 한국 도예 기획전에 선보일 만큼 그는 한국 대표적 도예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 작품은 사실적으로 조소된 여인상인데 표면을 금속 산화물로 물들여 그 위에 유약을 바르고 수차례 소성을 반복한 작품입니다. 눈 덮인 대관령의 풍경을 유화로 그려놓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하기도 합니다. 인체를 도예적 기법으로 조형화한 새로운 차원의 조각 작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대관령이라는 작품에 주목하는 것은 권진교의 반신상처럼 안면과 동체만 묘사되고 사지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권진교의 미학이랄지 또는 이념이 이 작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의 작품은 각종 생유약을 고화도에서 용융시켜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 특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관령 앞에 서면 마치 불교적 존상 앞에 섰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외경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이 작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상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은 잘 구워진 선생의 사발에서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소송할 때 도자기 밑에다가 조개를 까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요변 현상을 유도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방법으로 조개 껍질을 깝니다. 이 그릇은 시유가 되지 않는 그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조개 껍질을 깔았을 때는 이와 같이 요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송할 때 종종 이와 같이 조개 껍질을 깔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회고해 볼 때 그는 작가와 교육자의 길을 동시에 걸어온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대표 도예가로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오늘날의 청사 이기주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이 해고조는 제자들이 주선을 해서 펼쳐진 내 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준비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한 그런 그 전시회입니다. 학부를 졸업한 이미 50에 가까운 이런 그 제자들과 그리고 최근에 와서 유행처럼 각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원 제자들이 한데 힘을 모아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는 게 모자라고 그리고 성품도 원만하지 못한 저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와 같은 전시회를 열어주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8월 그가 교육자로서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삶이 도예가 이기주 그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자가 아닌 한 사람의 도예가로서 또 다른 작품 세계를 열어갈 청사 이기주 선생. 그의 정년퇴직은 작가에게 다른 작품 세계의 문을 여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그의 작품은 앞으로도 도예를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교과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옛날 것에 대한 복원이나 재현은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만들어진 것을 전통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앉아서 그 위에 새로운 도자기 문화를 성립시켜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도예가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웅천 쪽에서 2조 중기에 만들어진
이 종골사발, 일본 말로는 이도 좌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발을 옛날 것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나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시켜서 종골사발을 재창조하였습니다. 옛날을 바탕으로 오늘의 미학으로 재창조해내는, 사발을 재창조해내는 이것이 나의 철학입니다. 젊고 패기찬 젊은 도예가 이기주. 그가 어느덧 세월의 굵은 무게를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대한민국 도예의 한 획을 그어온 지 30년. 이제 다시 시작될 청사의 또 다른 작품 세계에 대한 기대는 도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의 마음일 것이다.